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사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사의 동사적 특성, 동사적 성격을 한번 봅시다. 자, 분사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주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분사의 의미상주어가 다른 준동사에 비해서 조금 제일 좀 복잡한 편인데, 그래서 문제도 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분사의 의미상주어는요, 분사의 역할에 따라 먼저 달라집니다. 분사가 형용사를 할 때랑 부사를 할 때가 좀 달라요. 먼저 형용사로 할 때도 보어 역할을 할 때인지 명사 수식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격 보호다 라면 주어가 의미상주어가 되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다 라면 목적어가 의미상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는 거 누구? 아가가. 그죠? 피곤한 거 누구? 내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보어를 할 때는 그 보어의 격에 따라서 의미상주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거. 명사 수식할 때.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바로 의미상주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분사 중에서 보면 감정분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감정을 얘기하는 분사라는 건데요. 이 감정분사들은요, 뭐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수식할 수 있는데, 이 수식받는 명사가 뭐 사람이냐, 혹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냐, 뭐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사물일 경우에는 여기 올 수 있는 감정분사는 무조건 현재분사 ing일 수밖에 없겠죠. 왜? 결과적으로 얘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얘의 의미상주어가 얘라는 건데, 사물이 감정을 느끼면, 당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그죠? 주기만 해야겠죠. 그래서 ing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ing가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죠. 감정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 수식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형용사가 아닌 부사로서 역할을 할 텐데, 부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분사구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얘기하는 건데, 분사구문의 의미상주어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오면 앞에 따로 없다 라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주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따로 없으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주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미상주어가 다르다면 이 앞에 있는 명사나 혹은 with 목적격, 이런 with 목적격 구조로 온 구조, 이 목적격 얘가 의미상주어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상주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게 의미상주어 얘기였고요. 다음 어형. 마찬가지로 준동사도 어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뭐 1형식이니까 부사, 2형식이니까 보어, 3형식이니까 목적어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됩니다.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는데 조금 조심할 게 있다면, 어형이 예외라면, 이건 사실 예외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요. 분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분사에서는 being과 having been이라는 구조가 생략이 가능해요. 써도 되지만 생략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볼 때 pp로 시작하는 구조들 있죠. 사실은 이 pp로 시작하는 구조들 앞에는 being이나 having been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pp, having been pp 수동태가 되는 거죠. 분사 구문이 pp로 시작하면 다 수동태인 이유가 그래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 이런 구조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with your mouth full 하고 나서 뭐 블라블라블라,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된 거 보이시죠? 얘는 의미상주어고. 그래서 with 목적격 구조가 나오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형에서는 이 파트만 좀 조심하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늘 느끼지만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다라고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야. 본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시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시제라면 동사 원형 ing 구조가 되겠죠. 완료 시제라면 having pp가 되는데 조심스러운 건 having pp에서 having은 얘 혼자 생략 안 돼요. 아까 전에 생략된다고 했던 건 having been이지 having 혼자가 아니었어요. 얘가 만약 혼자 생략돼 버리면 얘 뒤에 나오는 pp를 우리는 수동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근데 having pp의 pp는 능동입니다. 능동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멈췄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멈췄는데요. 자, 왜 멈췄죠? 해가 졌죠. 그죠? 근데 해가 진 게 멈춘 것과 같은 시제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동사원형 ing가 된 거죠. 그런데 having set이라고 썼으면 뭐야? 먼저 해가 졌고 그래서 우리가 멈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제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태 개념. 자, ing로 시작했다. 무조건 다 능동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pp로 시작했다. 요 앞에 being이나 혹은 having been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겠지만 false라는 동사가 O형식의 미래 동사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구조를 수동태로 만드니까 목적어였던 놈이 어떻게 의미상조로 갔는데 주절이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돼 버리고 being pp 구조가 되고 뒤에 보어가 목적격 보어였던 애가 주격 보어로 내려온 구조.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사에도 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잠깐 요거 좀 잡고 갈게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통 태와 시제가 따로따로 나오지 않아요. 보통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명사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명사로서 C를 가지고 동명사를 만든다 치면 단순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겠죠. 다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을 거냐. 그럼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됩니다. 능동태면서 단순 시제라면 seeing이 되겠죠. 능동태면서 완료 시제라면 having seen이 되는 거야. 단순 시제면서 수동태면서 단순 시제라는 건 being seen이 되겠죠. 수동태면서 완료 시제는 having been seen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준동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시제와 태가 섞여서 나와버리면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만들어진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요걸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주절의 본동사가 현재라고 가정했을 때 seeing, 보는 것, having seen, 봤던 것, being seen, 보여진 것, having been seen, 보여졌던 것, 보여져 왔던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바로바로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어려워지는 거예요.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동명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사에서도 분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됩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부정사라면 여기 ing 빼놓고 to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만 좀 조심스러운 건 분사에서는 이때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될 수도 있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수동태 구조일 때는 시제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sin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시제 구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인데 시제 구별이 필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면 having been이라는 구조를 꼭 써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걸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요걸 보자마자 거기에 알맞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분사의 부사수식인데요. 뭐 부정부사가 마찬가지로 다른 그런 준동사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부정부사가 준동사 앞에 온다는 거, 분사 앞에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사의 경우는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분사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는 했는데요. 분사 파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참고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은 여러분 혼자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해가 안 될까봐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자, 분사 파트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사구 만들기. 그죠?
자, 분사구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분사구문의 원래 정체는 뭐였죠? 종속, 접속사, 절이었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나오면 뒤에 이렇게 절이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종속 접속사 절을 축약한 게, 얘를 이제 줄여놓은 게 분사구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접속사를 없앱니다. 자, 근데 종속 접속사는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없애면 돼요. 그냥 없애면 되는데, 강조하고 싶으면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즉 얘는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고 선택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유, because, since, as처럼 때문에라는 이유의 접속사는 무조건 없애야만 해요. 남기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남길 수 없어요. 무조건 없애야만 합니다. 그런데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종속 접속사는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고 되는 거예요. 남기면 강조, 안 남기면 그냥 없어진 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는 주어를 처리해야겠죠. 주어를 처리했는데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르면 남겨놓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부사절이잖아. 뒤에 이제 주절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주어하고 여기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면 되고 같지 않으면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특별히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with 목적격 구조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처리했으면 그 다음 동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동사를 처리할 때는 먼저 시제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 주절의 본동사의 시제랑 이 부사절의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 ing가 되는 거고요. 이 주절의 본동사의 시제가 예를 들어 현재인데 얘가 과거야, 이렇게 한 시제 앞섰다 싶으면 얘를 having pp라고 쓴 거예요. 분사의 완료 시제였죠. 자, 이렇게 having pp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먼저 시제를 처리한 거고요. 다음, 혹시 여기 부정부사가 있다면 이 만든 분사 앞에다가 not을 위치하면 됩니다.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부사를 위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being과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런 문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접속사 일단 없애고, 다음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 보니까 같네, 그러니까 없애고, 다음 시제 보니까 얘 과거, 얘도 과거 같으니까 동사 원형의 ing, 그죠?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give에다가 ing를 합치니까 giving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 것들 쭉 써주면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문두, 문중, 문미에 다 올 수 있는데, 문두나 문중에 왔을 때는요, 그냥 특별히 다른 없으면 주어를 수식하듯 해석하세요. 자, 다음도 만들어 볼게요. by the time, 접속사 일단 없애고, 그죠? 다음, 주어 보니까 여기는 her brother인데 여기는 Grace네요.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다르니까 남겨놓는 거죠. Grace 그대로 남겨놓고, 다음 시제가 보니까 얘 미래인데 얘도 결국 미래잖아요. 시간의 부사절 같으니까 동사 원형이 ing, 그죠? 그래서 asking 이렇겠죠. 다음에 나머지 것들 그대로 써주고, 그죠? 부정문 아니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의미상조가 따로 있을 때는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의 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having pp 구조가 되겠죠. 근데 조심할 건 여기서 pp가 본이 아니에요. 동사였던 애를 가지고 pp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having been born이 되는 거예요. having been born.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써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겠죠. 생략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러면 요렇게 수식해도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나는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ecause 없애고, 자, I 없애고, 자, 똑같은 시제네.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니까 과거형 동사원형 ing, 이 개세의 동사원형 ing를 써야 되는데, not이 있으니까, 부정부사가 있으니까 not을 앞에 붙여서 not getting이 되겠죠.
됩니까? 나머지 거 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접속사 없애고 비코즈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비코즈는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무조건 없애고 다음에 주어가 대열이 아니죠. 그죠? 주어 대열이 아니라 no bus service였어요. 근데 어쨌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어떻게? 남겨둬야 돼요. 다음 여기 과거, 여기도 과거네. 그러면 같은 시니까 동사 원형 ing being이 되겠네. 됩니까? 다음에 부정부사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음 이제 생략해야 되는 부분인데 빈과 해빙비는 원래는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대열 히얼이라는 유도부사가 있거나 또는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게 있을 때는 being이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there being no bus service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빈과 해빙비 생략이 되지만 이렇게 대열 히얼 유도부사나 비인칭 주어 it이 있으면 생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동사 예문들 써놨는데요. 혼자 공부하실 때 좀 예문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 계셔서 일부러 써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책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암기를 위해서 좀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준동사에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파트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외울 거 다 외우세요. 여기 써 있는 표현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요것도 못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꼭 다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 10번 얘가 전에 얘기했던 전용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해서 꼭 외워놓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니까 동사 원형 ing being이 되겠네. 됩니까? 다음에 부정부사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음 이제 생략해야 되는 부분인데 빈과 해빙비는 원래적으로는 생략이 되죠. 원래는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대열 히얼이라는 유도부사가 있거나 또는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게 있을 때는 being이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there being no bus service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빈과 해빙비 생략이 되지만 이렇게 대열 히얼 유도부사나 비인칭 주어 있으면 비인칭 주어 it이 있으면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생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동사 예문들 써놨는데요. 혼자 공부하실 때 좀 예문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 계셔서 일부러 써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책 맨 마지막에 보면 책 맨 마지막 정도에 보면 여러분 그 암기를 위해서 좀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거든요. 자, 자, 여기 준동사에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파트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외울 거 다 외우세요. 여기 써 있는 표현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요것도 못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꼭 다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 10번 얘가 전에 얘기했던 전용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해서 꼭 외워놓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